안녕하세요. 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보면 꼭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잖아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싸움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말 저 말 옮기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나쁘게 만들어 결국엔 본인이 그 무리에서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그런 분란의 씨앗이 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왜 저러고 사나 싶을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저희 집안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겪었던 갈등으로 참 머리 아플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전 소도시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 동네 골목 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찬 여자아이였어요. 부모님은 항상 조신하고 얌전한 딸을 기대하셨지만 전 불의를 못 참고 못된 아이들은 꼭 혼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에겐 4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은 저와는 다르게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고 그러다 보니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남동생을 지켜주기 위해 나섰던 적도 정말 많았고요. 한 번은 제가 한 10살 때 정말 코피가 터질 정도로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날은 동네 놀이터에서 동생과 같이 놀고 있었는데 제 또래 남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던 동생을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서 전 바로 달려가 혼을 내줬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내 동생 밀어?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얘가 그네에서 안 내려오잖아. 그럼 차례차례 기다려야지 왜 밀어? 너도 한번 당해봐. 그렇게 전 혼쭐을 내주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모래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뒤엉켜 엉망이 된 절 보고선 엄마에게 엄청 혼이 났지만 그래도 동생을 지켰다는 생각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행동을 보면서 고민을 하시던 부모님께선 차라리 이걸 운동으로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 유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운동으로 제 꿈을 키우게 되었죠. 그렇지만 세상 일이 다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을 할 때쯤 전 큰 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비 오는 날 하교하던 제가 교통사고가 난 거였어요. 건널목을 건너던 절 보지 못하고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이 절 그냥 쳐버렸고 그렇게 전 크게 다치게 되었죠. 그때 사고로 전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결국 유도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갑작스런 실현은 정말 절 우울하고 힘들게 만들더군요. 매일 운동하고 학교에 가는 게 재밌었는데 모든 게 다 좌절되고 나니 학교 가는 게 진짜 재미없고 지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급식 시간이었죠. 뭐 그맘때 또래 아이들은 누구나 급식 시간을 좋아했겠지만 저에겐 급식 시간이 정말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운동밖에 몰랐던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시기에 힘들고 어려워 학교를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유일하게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학교에 갔었으니까요. 아마 그러면서 전 처음으로 영양사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식품영양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서 영양교사 임용까지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20대 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진짜 어떻게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죠. 그렇게 영양사가 되고 나서도 전 제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했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일에서도 자리를 잡고 나니 집에서도 다들 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슬슬 하더라고요. 사실 전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한 번은 엄마가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자를 만들었다며 하도 나가봐라
끈질기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동안은 아무리 주변에서 소개해주겠다고 해도 다 거절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엄마가 포기도 안 하고 꼭 나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나가보자 생각을 해 나가게 된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랍니다. 솔직히 남편의 첫인상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호리호리한 몸매에 얼굴이 좀 날카롭게 생겨서 성격이 엄청 까칠하게 보였고요. 그런데 성격이 대반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엄청 순박하고 사람이 모난 곳이 없더라고요. 저와는 다르게 성격도 묻어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의 성격에 반해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1년의 연애 끝에 전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있었어요. 시부께선 오랫동안 샐러리맨으로 직장에 오래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남편이 딱 시부의 성격을 닮았습니다. 시부께서도 좀 조용조용하시고 성격이 무던하신 편이었어요. 반면에 시모는 약간 활발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시모께서는 절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도 있었습니다. 문영아, 난 남자들 틈에서 평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언제 우리 며느리가 들어올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 주변에선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지만 난 문영이 너랑 진짜 친하게 잘 지내고 싶다. 우리 그냥 고부 사이 말고 정말 엄마와 딸처럼 친한 고부 사이가 돼보자. 네,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서툰 것도 많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저도 배울게요.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문영인 처음 볼 때부터 딱 마음에 들었다니까. 나도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아가. 처음엔 이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어요. 전 결혼하고서 바로 임신을 했고, 그렇게 첫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2년 후에 둘째 아들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사실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시댁에 가도 음식을 하거나 그러질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둘째까지 출산하고서 둘째가 돌이 지나니까 그때부턴 저도 시댁에서 제사나 명절 음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모와의 사이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 영양사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도 요리를 정말 많이 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 음식이나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솔직히 좀 재미있고 힘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명절에 갈비찜을 좀 많이 해서 가지고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시모가 처음엔 좀 난감해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녁에 좀 먹으려고 갈비찜 해왔어요. 저녁상 따로 차리지 마시고 이걸로 저희 밥 먹어요. 뭐? 갈비찜? 아유, 네가 괜한 걸 해왔네. 우리 식구들은 갈비찜 잘 안 먹는데 고기도 텁텁하고 맛없다고 갈비찜 해봤자 몇 조각 안 먹어서 내가 잘 안 하거든.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해 줄 거 그랬나 보다. 나한테 미리 물어보기라도 하지. 아, 이 고기 아까워서 어쩌냐. 어머, 그래요? 제가 미리 여쭤볼 거 그랬나 봐요. 저번에 남편한테 좀 해줬을 땐 잘 먹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해본 건데. 걔야 마누라가 해줬으니까 먹은 거지 뭐. 하여간 일단 네가 해왔으니까 저녁상에 올려서 먹어 치워야지 어쩌겠어. 시모는 결국 마지못해 제가 해온 갈비찜을 상에 올렸고 전 솔직히 좀 속상했습니다. 미리 좀 알아보고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남으면 이걸 다 어쩌지 걱정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그 갈비찜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진짜 집에서 제일 큰 냄비에 담아서 갔었는데 그걸 그날 싹 다 먹은 거 있죠? 그러면서 시부고 남편이고 시동생이고 다 제 음식 칭찬을 해줬습니다. 단 시모만 빼고서요. 우리 며느리 요리 실력이 이렇게나 좋았어? 아니 갈비찜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이거 어디 맛집에서 사온 거 아니야?
내 평생 이렇게 부드럽고 양념도 딱 좋은 갈비찜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니까 형수님, 저 이거 다음에 또 해주실 수 있어요? 와, 나중에 생각나겠는데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맛있죠? 웬일이야? 다들 갈비찜이라고 하면 손도 안 대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해왔다니까 다들 먹네. 참, 다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음에 또 해오면 어쩌려고. 맛도 그냥 그렇구만. 아니 당신 이 맛이 뭐가 그냥 그래. 엄청 맛있기만 하구만. 며느라, 다음에 또 해오면 난 너무너무 좋다. 오늘 우리 며느리 덕에 아주 내가 포식하는구나. 고맙다 아가. 그렇게 온 식구들이 칭찬을 늘어놓으니 전 너무나 뿌듯하고 기분도 좋았답니다. 진짜 싹싹 바닥에는 양념까지 다 야무지게 밥에 섞어서 드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갈비찜 해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제 음식에 대해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모의 입맛과 좀 안 맞나 보다 생각도 했었어요. 그땐 그게 시모의 질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그러다 저희가 둘째를 낳고 나서 전셋집에서 좀 큰 집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고서 전 직접 요리를 해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식구들은 다 잘 먹는데 시모만 유독 젓가락만 깨작깨작 대기만 하는 거였어요. 전 그걸 보고서 처음엔 어디가 좀 불편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뭐 다른 거라도 드려요? 에휴, 아니다, 아니야. 난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시모는 한번 웃지도 않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선 조용히 앉아만 계셨어요. 그 말 많던 시모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나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가 걱정돼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절 달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보, 엄마 신경 쓰지 마. 괜히 저러시는 거야. 뭐 어디 아프시고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엄마가 당신 요리를 너무 잘해서 좀 질투하시는 것 같아. 뭐? 질투?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 아버지랑 나랑 동생은 엄마 요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 여태껏 엄마 요리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 요리한 걸 워낙 다 잘 먹으니까 엄마가 그게 좀 서운하셨나 봐. 그래서 괜히 저러시는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선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평생 전업주부로 자식들이고 남편한테 내내 요리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식구들이 제 요리를 먹고 맛있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시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더 세심하게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모가 그때 문화센터에서 자수를 배우고 계셨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서 배워서 가지고 온 작품들을 보고 전 엄청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시모를 띄워드리기도 했어요. 와,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진짜 만드신 거예요? 와, 전 진짜 어디서 산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런가? 하긴 우리 선생님도 내가 좀 꼼꼼하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괜찮지?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 손기술, 손재준 좋다니까. 예쁘지? 네, 엄청 예뻐요. 엄청요. 이거 팔면 제가 사고 싶을 정도인데요. 진짜 어머님 손재주 짱이시네요. 그래? 아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내가 진짜 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너한테 자수 넣은 손수건 선물해주마. 자수를 넣으면 얼마나 고급지고 예쁜지 몰라. 내가 또 만든 거 있는데 너 한번 볼래? 그래도 이렇게 띄워주면 금세 또 기분이 좋아져 행복해하는 시모를 보면서 참 사람이 모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이런 시댁과 소소한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고 남편도 저희 집에 정말 잘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그냥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7년 만에 시댁에 새 식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딱 예비 동서가 인사하러 온 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예비 동서는 한의사였는데 진짜 키도 크고 늘씬하고 예뻤거든요. 딱 첫인상은 정말 참하고 착해 보였어요. 시댁에서 인사를 하면서 동서는 저하고도 따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땐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잘 부탁드려요, 형님.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죠. 앞으로 잘 지내봐요. 그땐 그렇게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전 시동생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동설 참 예뻐했어요. 특히나 시모께서 동설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하고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솔직히 서로 대면대면 하긴 했지만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동서가 결혼하고서 한 달 후가 시부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때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시부 생신 선물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동선 용돈 넣은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전 시부가 전부터 사고 싶어 하셨던 등산화를 사드렸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동서가 좀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도 그걸 보고서 동서의 말에 동조하는 거였습니다. 어머,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생신이신데 딸랑 운동화만 사오신 거예요? 에이, 그래도 성의가 있지 좀 두둑하게 챙겨오시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큰애야. 그래도 좀 성의를 보여야지. 딸랑 신발이 뭐니, 딸랑. 신발이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사면 되고 뭐니 뭐니 해도 용돈 주는 게 최고지. 둘째는 보나마나 두둑하게 담아서 온 것 같네. 어머님, 제가 좀 신경 썼어요. 그래도 저 결혼하고 첫 생신이신데 당연히 신경 써야죠.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로 사고 싶은 거 사시고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어머나 세상에, 둘째 좀 봐라. 어쩜 저렇게 배포가 크니. 참 누구랑 비교된다, 비교돼. 그렇게 동서와 시모가 은근히 비꼬는데 옆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부가 나서서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둘째야, 고맙다. 용돈 두둑이 챙겨준 건 고마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색할 텐데 이렇게 축하해줘서 참으로 고맙구나. 그렇지만 둘째 너한테도 고맙지만 난 우리 큰며느리한테도 참 고맙다. 내가 그렇게 내내 얘기한 거 우리 큰며느리만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워. 아이고 무슨 눈물까지 나. 신발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당신이 얼마 안 하는 신발 한번 생각해서 사온 적이라도 있어? 매번 쓸데없는 거 사고 싶다고 한다고 타박만 했지. 그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이런 것도 다 챙겨서 선물로 주겠어. 돈도 돈이지만 사람 마음이 들어간 게 제일이야. 그거 생각하면 큰애가 나한텐 제일 큰 선물 해준 거지 뭘.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다들 쓸데없이 돈으로 비교하지 말어. 전 그런 시부의 말에 사실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생신이 끝이 나고서 얼마 뒤 갑자기 주말에 시모에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나가는 길에 애들도 좀 볼 겸 오시겠다는 연락이었죠. 그렇게 저희 집에 시모가 오셨는데 보고 싶었다던 손주들은 잘 안 보고 갑자기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얘 문영아, 네 동서 좀 너무 건방지지 않니? 네? 갑자기요? 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 내가 이번에 몸 여기저기가 결려가지고 침도 맞고 한약도 지어주라고 했더니만 딱 잘라서 거절하는 거 있지? 한의원 다 예약 손님만 받는다고 나더러 예약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야. 걔는 어떻게 가족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그런다니? 아,
그래요? 동선에 한의원이 좀 많이 바쁜가 봐요. 몰라. 한의원 해봤자 뭐 얼마나 바쁘다고. 난 솔직히 둘째가 그럴 줄은 몰랐다. 어쩜 그렇게 냉정하고 정도 없는 지원. 거기다가 걔가 글쎄 뭘 하는지 아니? 너 너무 뚱뚱해서 자기 한의사인데 자기가 동서라고 하면 욕보일까봐 무섭댄다. 어쩜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은 건지 원. 그러면서 동서 뒷담화를 하시는데 솔직히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서가 제 욕까지 했다고 하니 진짜 저도 화나고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모는 종종 저에게 동서 뒷담화도 하고 동서가 제 욕을 했다는 걸 다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동서를 제일 환영하고 좋아하셨던 분이 시모였는데 저에게 하는 말만 들으면 동서를 엄청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막상 가족들이 다 모일 땐 동설 시모가 또 엄청 챙기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진짜 황당했죠. 그런데 또 시모가 동서를 막 챙기기 시작하니까 동서가 언젠가부터 절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전 두 아이를 낳고서 살이 좀 찐 상태였거든요. 근데 동서는 워낙 관리도 잘 하던 터라 늘씬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같이 밥을 먹고 둘러앉아 과일을 먹는데 뜬금없이 동서가 살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형님, 형님은 뭐 따로 운동 안 하세요? 아니, 이제 조카들도 학교 들어가고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또 빨라가지고 엄마가 뚱뚱하면 싫어한다던데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에이, 재수 씨, 우리 와이프 이거 살 아니에요. 근육이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왕년에 운동 꽤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살 좀 찌면 어때서요? 건강만 하면 되지. 아주버님, 너무 형님 눈치 보신다. 진짜 괜찮으세요? 마누라가 저렇게 살찌면 보기 싫지 않나? 난 그래서 아이 낳아도 살 절대 안 찔 건데.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모도 동서 말에 엄청 동의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 둘째 말이 맞다. 맞아. 요즘 엄마들은 다 관리한다던데 너도 좀 이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퍼져 있어도 남자들 안 좋아해. 우리 큰아들이 속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첫째는 좀 관리해야겠다.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님 저랑 같이 운동해요. 어머님도 살이 좀 많이 찌셨잖아요. 저번에 아버님한테 들어보니까 건강검진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체지방도 높고 내장지방 레벨도 높아서 체중 조절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님 저랑 같이 운동해요. 어? 아니 뭐 나야 이제 다 살았는데 무슨 운동을 해서 몸무게를 줄여. 아유 너나 해라 너나. 에이 그건 아니죠. 어머님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지금부터 부지런히 운동해서 관리해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말 나온 김에 주말에 저희 운동 같이 해요. 저 예전에 운동했던 거 어머님 아시죠? 제 루틴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동서도 그럼 같이 하자. 동서 들어보니까 밥도 잘 안 먹고 거의 굶어서 뺀다며. 그러면 나중에 살 다 처지고 큰일 나. 내가 운동하면서 감량도 많이 해봤거든. 아마 동서보다 살 빼는 데는 내가 더 잘할걸? 아,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동서도 같이 해. 네? 아, 아니요. 뭐, 저 운동하는데. 솔직히 그날 동서나 시모는 절 놀리려고 그런 말을 했겠지만 전 거기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서가 저한테 저렇게 까칠하게 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 봤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형님 대접받으려고 막 동서한테 뭐라 그랬던 적도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선 동서와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동서는 서로 어색해서 말도 안 하는데 시모는 어떻게든 그 사이에서 저희 둘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며느리들아, 니들 둘은 왜 이렇게 말도 서로 안 해? 둘째도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말 안 하고 지낼 거야?
왜? 서로 싸운 거야? 아, 아니요. 싸우기는요. 제가 무슨 동서랑 싸운다고. 아니, 그럼 왜 말 한마디를 안 해? 아휴, 내가 이래서 시어머니 자리가 버거운 거라니까. 니들 나 없어 봐라. 아마 평생 니들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겠지 뭐. 그러지 말고 둘이 사이 좀 풀어봐. 얘기도 좀 하고. 아니, 어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성격만큼 시원시원하고 하통한 애들이 없어. 그러면서 시모는 자기 자랑을 막 하는데 이 와중에 시모가 왜 저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의 속셈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였어요. 결혼하고 딱 9년이 되던 해 명절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명절 연휴였고 시댁의 명절을 지내려고 가서 음식을 만들게 되었어요. 동서도 그날은 일찍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하고서 시모와 시부는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나가시고 시동생과 남편도 볼 일이 있어 나간 상황에서 저와 동서만 남아 음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음식을 하는 내내 동서가 자꾸만 불평불만을 내뱉는 거였습니다. 아우, 더워. 아니,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식구들 뭐 얼마나 있다고. 동서, 그래도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힘들면 쉬엄쉬엄 해도 돼. 그리고 이거 부침가루 좀 묻혀가지고 계란물 해야 되고. 그래야 계란 옷도 안 벗겨지고 깨끗하게 입혀지거든. 불 조절도 좀 잘해줘.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똑같을 거. 뭘 그렇게 신경 써서 해요. 저도 다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 할 거나 하세요. 동서 무슨 말이야. 그래도 신경 써서 잘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인데. 하기 힘들면 그럼 그냥 그 전만 좀 해줘.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또 알아서 해요. 그럼 음식 다 하고서 식구들한테 형님이 다 했다고 하려고요? 저만 미움받으라고요? 참, 진짜 머리 제대로 쓴다. 제대로 써. 뭐?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동서 힘들어 보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 참,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내내 툴툴거리던 동설 보면서 전 속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가 겨우 참아내고 또 화가 끝까지 올랐다가 참아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고작 전 하나 만들 동안 저는 나무리며 국이며 오색전까지 열심히 붙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음식을 하다가 제가 만든 오색전을 먹어보더니 한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아니, 형님, 이거 간이 안 됐는데요. 그렇게 저한테 음식 신경 써라 하시더니만 간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오색전이 하나도 안 예쁜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음식도 하는 사람 마음이 담겨 있다더니 더럽게 맛없네요. 뭐? 동서,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더럽게 맛없다고? 네, 솔직히 형님 영양사라고 해서 음식 얼마나 잘하나 기대했더니만 뭐 영양사라고 다 요리 잘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시키기만 막 시키고.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투덜대기만 하고. 뭔데? 뭐 할 말 있으면 똑바로 얘기해.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지금 연자르나 대고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전 정말 동서의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동서가 왜 저한테 이러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 뜬금없는 태도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한텐 갑자기 시비를 거는 것 같았고요. 뭐 음식 맛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님한테 더럽게 맛없다고 하는 건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서는 계속해서 절 향해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영양사 그런 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형님이랑 저랑 같은 사자여도 서로 수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 형님이라고 해서 제가 뭐 떠받들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참나, 난 또 뭘 얼마나 잘하길래 그렇게 잘난 척 하나 했더니만 뭐 별것도 없구만. 뭐?
지금 동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나 떠받들어 주라고 했어? 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그럼 아니에요? 형님 은근히 제가 형님 떠받들어 주길 원하셨잖아요. 뭐 한의원 뭐 얼마나 잘 된다고 잘난 척 하느니 뭐느니 하면서 그랬던 거 형님 아니었어요? 음식 하나 잘한다고 아주 유셀유셀 떠셨던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대체 어디서 뭔 소리를 들었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할 말 있으면 제대로 한번 붙어. 야, 너 나와. 그냥 나와서 제대로 한판 붙자고. 뭐 제가 그렇게 말하면 무서워할 줄 알아요? 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동선 2판 4판으로 밖으로 나와 싸우게 됐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심지어 제 직업까지 비하하는 꼴을 보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동선은 아주 눈에 불을 켜고서 끝까지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내뱉는 거였어요. 뭐 등치만 산만해가지고 저 등치로 날 눌러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 다 살인 거 저 다 알거든요. 애 핑계로 살도 안 빼면서 사람 뒤에서 흉이나 보고 말이야. 관리 잘하는 거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요. 뭐라고? 그래. 어디 한번 내 몸이 살인지 뭔지 한번 느껴봐 그럼. 내가 왕년에 유도를 했었거든. 나 중학교 때까지 유도 선수였어. 그래. 나 뚱뚱하다 뚱뚱해. 살도 쪘어. 근데 나 너한테 그딴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거든? 이게 어디 형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람을 비웃어? 야, 난 헤비급이고 넌 미들급이야. 한번 해보자고 해봐. 진짜로 해보자고. 아이, 진짜 왜 그래요? 이거 나요. 이거 나. 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동설 데리고서 근처 학교 운동장까지 갔습니다. 온몸이 진짜 화가 나 부들부들 떨리는데 진짜 그냥 화를 막 내서 제대로 엎어버리면 큰 사단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댁 근처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 운동장 모래밭까지 가서는 동서에게 통보했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럼 네가 날 이기면 내가 널 형님 대우해줄게. 알겠지?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거 나 앞으로 찍소리 안 하고 다 들을 테니까 네가 나 이겨봐. 동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도 동서가 예뻐서 지금까지 고분고분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참에 제대로 한판 하자고. 진짜죠? 제가 이기면 앞으로 저한테 찍소리도 안 할 거죠? 지금 약속한 겁니다. 그래, 네가 나 이기면 진짜 그런다고. 네 마음대로 해도 나 아무 말도 안 할게. 참, 알았어요. 무슨 무식하게 힘으로 어쩌려고 하시나 본데 저도 운동 꽤나 했거든요. 나중에 형님 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전 그런 동설 속으로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일반인이 어떻게 몇 년을 전문으로 운동한 선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전 바로 동서를 바닥으로 엎어치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아프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아우, 아파요. 아! 조그만 게 지금 나이도 나보다 어리면서 어따 대고 함부로 하고 있어? 진짜 네가 뭔데 집안 위계질서를 흐트리고 있냐고. 너 뭐냐고. 너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 진짜 너 한이 살아서 나 무시하는 거야? 진짜 그것 때문에 나 지금 거 무시한 거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면 뭔데? 아니면 니까지 왜 날 그렇게 무시하고 하대한 건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뭐냐고? 당장 말 안 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아니, 나도 당한 게 있으니까 형님한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미친 사람도 아니고 직업 가지고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일어나. 그럼 단둘이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보자고. 그렇게 전 동서를 데리고 동네 호프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와 아주 투닥거리느라 온몸이 땀범벅에 서로 씩씩대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맥주 한 잔씩을 주문하고서 숨을 쉬지도 않고 그 한 잔을 그대로 원샷했습니다. 그리고선 좀 열기가 식으니
그때서야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서 어찌나 황당하던지 이 분란의 시초는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모는 저에게 동서욕을, 동서에겐 제 욕을 하면서 아주 이간질을 제대로 시키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형님이 그러셨다면서요. 한의원 그거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잘 되는 척하고 뭐 예약해야 한다고 했더니만 형님이 엄청 잘난 척한다고 어머님한테 뭐라 하셨다면서요? 뭐?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어머님이 내가 그랬다고 했다고? 네, 결혼하고서 그때 시부생신 때도 원래 형님이 저한테 시부생신상 차리라고 어머님한테 시키라고 하셨다면서요. 자기가 음식 잘하니까 동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면서. 근데 어머님이 옆에서 말리셨다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었어요? 동서, 그게 말이 돼? 내가 뭔데 동서한테 생신상을 차리라 말아 하겠어. 그럼 그것 가지고 나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대했던 거야? 내가 정말로 동서한테 그런 줄 알고? 네, 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자꾸 형님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그래가지고 그리고 형님도 딱히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아니고 전 정말 동서의 말을 듣고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우리 둘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했던 사람처럼 굴었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서한테 절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서, 생각을 해봐. 내가 동서한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난 진짜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동서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적 있었어?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뭐 뒤에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동서, 내가 진짜 그럴 사람이야? 지금도 봐봐. 동서가 그렇게 투덜대도 나 얼마나 참았는지 동서 모르겠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동서한테 뭐라고 했겠지. 아휴, 안 되겠다. 우리 시댁에 가서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나와, 일어나. 그렇게 저와 동서는 작심을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을 하고 보니 시부모님과 시동생 남편까지 전부 다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시모가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하라는 음식은 안 하고 어디서 놀다 들어와? 어? 며느리한테 맡겨놨더니만 아주 그냥 하나도 안 해놨네. 하나도 안 해놨어. 이제 어쩔 거야? 어디서 놀다 와서 그래? 어머님, 저랑 동서한테 서로 욕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제가 동선에 한의원 잘 안 된다면서 잘난 척한다고 욕했다고 그러셨어요? 뭐? 아니 그게 어머님이 분명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형님이 제가 한의사라고 엄청 잘난 척한다고 한번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다면서 그러셨잖아요. 몸매 관리한다고 예쁜 척하고 여우가 따로 없다고 그랬다면서 저한테 다 말하셨잖아요.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자 저희 말을 듣고서 시부가 한숨을 푹 쉬더니 시모를 향해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 또 그 버릇 못 고쳤어? 동네 아줌마들 모임에서도 그래서 쫓겨나더니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들 이간질을 시켜? 가족들 우애 다 깨뜨리려고 작정했어?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며느리들이랑 친해져 보려고. 누가 욕을 하면서 친해져? 이 사람이 정말 뒤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어머님이랑 지금까지 잘 지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어머님 저 요리하는 것도 꼴사나워해서 남편은 아예 제가 요리하는 거에 대해 시댁에서 말도 못 꺼냈어요. 애들도 어릴 때부터 아예 말도 못하게 단단히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끝까지 못 알아주시냐고요? 동서랑 저랑 이러다가 정말 사이가 깨졌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셨어요?
어쩌시려고요? 난 사이가 깨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로서 그냥 자리를 좀 잡아보려고. 뭐 우리 둘이 사이 안 좋으면 어머님이 나서서 사이 풀어서 대장 노릇이라도 해보시려고 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 이번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오늘은 이만 그냥 가보겠습니다. 저도 가볼게요, 어머님. 저 진짜 실망이에요. 전 어머님이 진짜로 제 편이라서 그런 말까지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진짜 실망이에요. 아유,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저희 갈 거고요. 어머님이랑 앞으로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전 시댁을 나와버렸고 제 뒤를 따라 동서 역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뒤따라 남편도 애들을 챙겨 나오고 시동생도 같이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진짜 명절 한번 기가 막히게 보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나온 저희 가족과 동서는 다음에 한번 제대로 만나서 얘기를 풀어보자고 말을 하고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그날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시모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다시는 시모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시동생네가 오게 됐습니다. 그날은 저도 진짜 오랜만에 솜씨를 좀 부렸어요. 동서가 제 음식은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동서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오해도 참 많이 풀었어요. 특히나 동서는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안쓰러웠었대요. 사실 저 어머님이 저한테 형님 욕하기 전까진 솔직히 제가 먼저 형님한테 저희 한의원 와보시라고 얘기해보려고 했었어요. 형님 애 출산하시고서 그 살이 안 빠지신 거죠? 그래, 둘째 낳고 나니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 예전엔 조금만 덜 먹어도 잘만 빠지던데 왜 안 빠지는지 몰라. 저희 한의원에도 출산하고 육아하시면서 살이 많이 쪄서 오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뭐 게을러서 아니면 진짜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임신이랑 출산하면서 몸도 망가지고 제대로 몸이 기능을 못하니까 살이 더 쉽게 찌는 거거든요. 물론 운동이랑 식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한테 형님이 저 몸매 관리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다고 했다는 걸 듣고선 그 마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형님한테 좀 물어볼 걸 그랬어요. 아니야. 뭐 나라고 잘한 것도 없는데 뭘. 우린 이젠 좀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자. 형님 동서라고 너무 서로 조심하니까 이런 오해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그날 동서와의 오해는 싹 풀게 됐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죠. 사실 남편의 말대로 앞으로 시모를 안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나 동서나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대신 전처럼 시모를 대접해주진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부에겐 정말 살갑게 누구보다 잘하지만 시모에겐 딱 할 말만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예전엔 시모가 시댁에서 왕이나 다름없었다면 지금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는 불만이 있어도 저희한테 아무런 말도 못 하신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부도 이젠 더 이상 시모의 말을 참지 않고 무시하고 있고요. 그 전에 그렇게 저희가 잘하려고 할 땐 한 번 저희 생각도 안 하시더니만 이젠 오히려 시모가 저희랑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막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가, 우리 여자들끼리 여행이나 좀 갈까? 남자들은 빼고 말이야. 우리끼리 여행 가서 그동안의 오해도 풀고 그러는 거 어떠니? 내가 미안해서 그러니까 비용은 내가 다 내마. 저 휴가 일정 다 꽉 찼는데요. 저도요.
한연이 바빠져서 안 되겠어요. 아니, 그냥 1박 2일로 가도 되잖니. 주말에 가자. 내가 아주 괜찮은 곳 알아본다니까. 바빠서 안 돼요. 어머님 혼자 가세요. 그렇게 시모아는 냉정하게 선을 그으며 살고 있습니다. 시몬, 이제 와서 미안하다 어쩐다 얘기를 자꾸만 하시지만 저나 동서나 앞으로 시모와 가깝게 지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남편의 엄마이니 어느 정도 해야 할 도리는 하겠지만 정말 시모가 원하는 대로 딸 같은 며느린 아마 눈 감기 전까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요즘 동선의 한의원에 다니며 한방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동서랑 사이를 풀고 나니까 완전 저랑 성격이 잘 맞더라고요. 저와 음식 취향도 비슷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서 같이 자전거 라이딩도 가보고 등산도 몇 번 했었습니다. 이번에 서로 바쁘다 보니 오랜만에 봤는데 동서가 절 보고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머, 형님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뭐 운동도 같이 하세요? 와, 아예 반쪽이 됐는데요? 그래? 동서가 나한테 지어준 한약이 잘 맞나 봐. 살이 진짜 쏙쏙 잘 빠지더라고. 동서, 고마워. 동서 덕분에 나 진짜 처녀 때 몸무게 달성하겠어. 에이, 전 그냥 도만 약간 드린 거지. 이거 다 형님이 이루신 거죠. 살 빼는 게 어디 쉽나요? 형님, 진짜 대단해요. 역시 형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다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시모아는 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정 많은 시부와 성격 좋은 시동생 그리고 착한 우리 남편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특히나 이번에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도 올케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번에 올케가 들어오면 전 진짜 성심을 다해 잘해주려고 해요. 또 이런 갈등을 겪고 싶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정 내에서 혹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참 이게 가족이다 보니 평생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꾸 보면 속이 부해가 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한 최선의 선택은 그저 선을 냉정하게 유지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저희의 선택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부디 앞으론 시모가 다른 곳에선 제발 분탕질을 안 하길 바랄 뿐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셋 이상이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요. 이 말처럼 다수가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또 갈등이 되는 것 같네요. 이곳의 사연들도 올라오는 걸 들어보면 이런 사람 사이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런 갈등에 속을 썩어봤자 피해보는 건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으시다면 그냥 속으로 끙끙 앓기보단 진짜 한번 제대로 부딪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동서처럼 서로 오해가 있어 사이가 멀어졌을 수도 있고 진짜 안 맞는다면 그 기회에 정말로 정리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에서도 계속 이런 트러블은 있겠지만 어떻게든 현명하게 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